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이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파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저희 집 맏딸인 장녀고요.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저희 집은 평범한 형편이었는데요. 그래도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집에 셋이나 있다 보니 저희 엄마는 늘 고생만 온팡지게 하셨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엄마 말로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반찬값이라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저희 엄마가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지나온 세월이 자식된 입장에선 그저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장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생만 하던 엄마를 가장 옆에서 오래 본 자식으로 아빠에게는 서운한 점이 많았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우리들보다 늘 친가 식구들을 챙겼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장남이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저희 아빠는 장남도 막내도 아닌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빠 쪽 형제가 3남 2녀인데 위로 큰아빠와 큰고모가 있고 밑으로 작은고모와 작은아빠가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다 그랬다고 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든 지원을 장남인 큰아빠한테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아빠는 딱히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는 자식이었는데, 그래도 형제 중 가장 막내인 작은아빠는 늦게나마 뭘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저희 아빠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아들임에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그럼 사랑이라도 듬뿍 받았을까요? 형제 중 가장 효자가 저희 아빠였어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 하니까 가장 효자는 저희 엄마였죠. 그리고 고모들은 원래 딸이라고 차별받고 컸기에 친정이라고 챙기거나 오는 일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쩌다 자식 농사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으신 건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착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빠에게도 불만이 많았죠. 왜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대리 효도시킨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자기가 퇴근 시간이 더 빠른데도 집안일은 늘 엄마 몫이라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부장 스타일이었는데, 집안일과 집안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는 항상 저희 엄마 몫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퇴근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할 텐데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로 준비를 하고 낮에 못한 집안일을 하기 바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빠는 엄마가 바삐 움직이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뿐 늘 손에는 TV 리모컨을 들고 재미도 없는 야구와 축구를 보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얄미워 보이던지 저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도 그래,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최수종 같은 남자랑 결혼해 라고 하실 정도였는데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여자가 최수정 씨 아내인 하이라 씨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엄마랑 한 입을 덮고 하는 남자는 최수정 씨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고리타분한 남자였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도 이해는 간다며 저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봐라. 아빠가 뭐 보고 배운 게 있었겠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야.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그만하면 잘 크고 잘 살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도 안 보내준다고 해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붙었잖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아빠는 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렇듯 엄마는 미우나 고우나 아빠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었죠. 그렇게 따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는 일절 지원 못 받은 우리 아빠가 아닌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늘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사고만 치고 걸핏하면 도와달라고 친가 기둥뿌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경쟁이나 하듯 뽑아갔는데 그래도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우리 장남 우리 막내가 사이좋게 1순위 2순위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당신 아파 병원 가야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은 우리 장남도 아니고 우리 막내도 아닌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였는데요. 그걸 좋게 볼 딸 자식은 세상 천지 없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는데 그 후에는 할머니 혼자만 남게 되었죠. 당시 할머니는 큰아빠네 집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큰엄마의 반대에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빠네도 며칠 가 계시긴 했는데 일주일을 못 지내시고 다시 댁으로 돌아왔고 저희 집에는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자식들 중 가장 좁은 집에 살기도 했고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눈치였죠. 그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는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요.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저희 아빠는 그게 내심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럼 시간도 많은 아빠가 직접 할머니를 챙기면 될 텐데 아빠는 자네가 우리 엄마 신경 좀 써. 반찬도 골고루 만들어서 수시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가서 금방 오지 말고 청소도 좀 해주고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와. 라며 엄마를 시켰는데요. 그땐 저도 덩달아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식도 아닌데 엄마한테 그걸 다 시켜? 하고 싶으면 아빠가 해. 엄마가 뭐 우리 집 하녀야? 이렇게 아빠에게 대들었는데 아빠는 어디서 싸가지 없게 아빠한테 함부로 말을 하냐며 저를 크게 혼내셨죠. 그리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또 엄마에게 그 화살을 돌렸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 아빠는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참으라고 했고 동생들은 아빠가 집에 있으면 기가 죽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빠는 거실에서 혼자 TV는 내 친구 하면서도 내심 또 그게 서운했는지 애먼 엄마를 붙잡고 애들이 정이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더군요. 아니, 자기가 애들한테 어떤 아빠인지 몰라서 그러냐고요.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중에 자기를 따르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반성을 해야지. 저희 아빠는 이 모든 걸 엄마 탓, 저희 탓을 하며 상황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희망을 품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이 성인이 되었고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었어요. 제일 속상한 게 저희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또래 엄마들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좋은 화장품 있으면 엄마 사다 주고 예쁜 옷이나 가방 있으면 그것도 엄마에게 선물하곤 했는데 아빠는 자기 건 왜 없냐고 그때도 저한테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 몫까지 챙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엄마가 자기는 안 챙겨도 아빠 옷이며 먹는 거, 보약까지 다 챙기는 걸 아는데 굳이 저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또 자식한테 받는 건 다른 건지 그렇게 샘을 내시는 거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서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해보라고 더 대놓고 엄마만 챙겼는데요. 그러니 아빠는 가재는 개편이라며 남동생에게 너는 엄마 말고 아빠를 좀 챙겨보라고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도 그런 주변머리는 또 없었는데 지 여자친구 퍼주기 바빴지 지 엄마 아빠 챙길 그릇은 못 됐죠. 그리고 당시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엄마가 바라는 대로 딱 저만 보는 남자였어요. 자상하고 배려심 깊고 같이 있으면 저를 항상 먼저 챙겼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아빠랑 결이 다른 남자라서 제가 먼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호감 표시도 제가 먼저 했고 저희는 친한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제 20대 중 후반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맞이었는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동생들이 먼저 출가를 했거든요. 남동생은 지방에 있는 공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찍이 집을 나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막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워낙 발랑 까져서 걱정을 시키더니 20대 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식은 저 하나였어요. 솔직히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가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아빠 앞에서 기도 못 펴고 사는 엄마를 보니 차마 저 혼자 조차고 독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결혼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했는데,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것도 아니면서 계속 결혼을 미루면 이대로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저는 결혼하자고 조르던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잘했다며 이제 자식 셋 다 내보내고 편히 살 수 있겠다며 좋아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것일 뿐 진짜 마음은 아닌 것 같았죠. 혼자 주방에 있을 때면 엄마가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도 나이를 먹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셨다 보니 이제 우리 엄마도 예전에 비해서는 덜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젠 나도 내 행복을 찾아가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설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할머니의 선전포고가 온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나이가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더는 혼자 못 살겠다며 살던 집을 팔고 자식들 중 한 집에 들어가 당신 죽는 날까지 살아야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절대 요양원 같은 곳은 가지 않을 거라며 니들이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아빠 형제들이 집합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는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설마 그게 우리 집은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제 상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돈을 가장 많이 갖다 쓴 자식이 할머니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다른 형제들은 자기 엄마임에도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 합가를 꺼려했다고 하는데, 고모들은 자기들은 출가 외인이라며 빠지고 큰아빠는 사업이 어렵다며 작은엄마는 사촌 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작은엄마가 차마 저희 엄마한테는 못 밀고 큰엄마한테 화살을 돌려 분위기를 몰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큰형님네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특혜도 제일 많이 받고 지금 하시는 사업자금도 전부 어머님 아버님 돈 가져가 썼는데, 그럼 가장 많이 받은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게 맞죠. 솔직히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한 것도 잘못 아닌가? 괜히 애먼 작은 형님만 왔다 갔다 고생만 하고. 어머 막내 동서, 왜 말을 이상하게 해?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챙겼어. 그리고 어느 집이건 장남이 장남 대접받는 건 당연하지. 너 어디서 헛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막내 도련님도 막내라고 받은 거 있잖아. 얘가 임용고시 보는 거랑 시부모 모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큰형님, 이건 경우가 다르죠. 우리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건데 아무렴 자식이 먼저가 아닌 집이 어딨어요? 그리고 잊으셨나 본데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아유, 대단히 오래도 모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한다? 막내 동서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참으려고 했는데 진경이 걔가 공부하는 건 맞긴 해. 도대체 임용고시를 몇 번을 보는 거야. 나는 이쯤 되면 텄다고 봐. 진경이가 교사 되면 걔나 소나 다 교사한다고 하지. 그냥수,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좀 심하죠. 왜 저희 딸을 가지고 막말을 해요? 아니 형도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 우리 집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도 형이 엄마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형이 그동안 엄마 아버지 등골 파먹은 걸 생각해야지. 형이 그 돈 다 까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지금 땅 부자 건물 부자야. 왜 나한테 그래? 지금 사업 안 돌아가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는 모시고 싶어도 방이 없다고. 지금 집도 팔아서 이사 가야 하는 마당에 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셔? 엄마를 뭐 부엌에서 지내시라 그래?
너는 형 상황도 모르면서 왜 그런 소리라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늙은 우리 엄마 모시겠다는 사람이 한 집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규태야,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유진이 결혼한다며. 그럼 이제 니네 두 사람밖에 없는데 딱이지. 재수씨,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여기 시집온 며느리 중에 재수씨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이번 딱 한 번만 신세 좀 질게요. 엄마 지금 사시는 집 팔면 그 돈도 다 가지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래, 작은 동서밖에 없지. 우리가 상황이 그렇잖아. 작은 도련님 공무원이고 애들 다 출가했고 여기서 걱정하는 집은 작은 동서집밖에 없어. 늙은 양반 벌써 90이 넘었는데 살면 뭐 얼마나 살아? 그냥 마지막에 효도한다 생각하고 작은 동서가 좀 해줘라. 응?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동서한테 얼마씩이라도 어머니 부양비 보낼게. 작은 형님, 저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는 차마 작은 형님한테 부탁할 면목이 없었는데 어쩌겠어요? 진경이 그게 올해는 꼭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진경이 딱 합격만 하면 부양비 보낼게요. 순식간에 아빠의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들은 저희 엄마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난처한 엄마는 아빠만 쳐다봤다고 했는데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이젠 하다하다 늙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시키는 거냐고. 저는 아빠에게 큰소리 내고 엄마에게는 황혼이혼이라도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아빠가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이혼하라고 하냐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괜히 어른들 결정에 여러 말 하지 말고 너는 시집이나 가. 어디서 치엄마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저걸 자식이라고 입히고 키웠다니 너한테 들어간 내 돈이 아깝다. 이렇게 당신만 억울한 티를 내셨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늙어서 기운만 좀 빠질 뿐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엄마는 나른 시집살이는 피하면서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하여 할머니를 집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 지내게 하고 그 집 월세를 큰아빠네와 고모들 그리고 작은아빠네한테 n분의 1 하라고 엄마가 매일 들여다보면 안 되겠냐 했는데 아빠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모실 거면 모시고 못 모실 것 같으면 못 모신다고 말하라고 엄마를 다그쳤어요. 저라면 냉큼 그럼 나는 못 모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바보처럼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못한다고 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네 할머니가 이걸 다 알아봐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자식이 5이나 있으면 뭐해. 90 먹은 너무 모시겠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아빠 말이 맞다. 할 거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하려고? 그럼 어쩌냐. 네 할머니가 요양원은 죽어도 싫다고 하시는데 네 할머니 성격에 거기 가도 쫓겨나기 십상이야. 네 큰엄마 말처럼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니. 괜히 장례 치를 때 나만 찝찝하고 내내 걸리지. 그냥 몇 년 고생하고 엄마는 마음 편하게 살란다. 정말 못 살아. 엄마는 그게 문제야. 아빠 탓할 거 없어. 엄마 팔자 엄마가 꾸는데 이걸 누굴 원망해? 원망 안 해. 네 말처럼 할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 나이에 네 아빠랑 이혼해? 못할 것도 없지. 왜? 이혼하면 먹고 살 게 걱정이야? 내가 생활비 매달 줄게. 됐어. 엄마가 뭐 벌이가 없냐? 시집간 자식한테 생활비 다 쓰게. 네 아빠 네가 보기에 엄마한테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지.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 그러니까 여태 살았지. 이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 시집가서 잘 살 생각이나 해. 몰라. 엄마 때문에 짜증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유정이처럼 빨리 시집가 버리는 건데. 하유, 엄마 때문에 시집도 못 갔다는 소리 또 하려고? 맞거든. 내가 엄마 두고 시집가기가 그래서 여태 참은 거라고. 그래 고맙다. 역시 큰딸밖에 없지. 이것 봐봐. 엄마는 이런 딸도 있고 이만하면 복 받은 거 아니야? 이혼하면 생활비도 준다고 하고.
와, 완전 로또지? 치, 말만 그렇게 하지. 좌우간 엄마 정말 이럴 때면 너무 짜증나. 짜증나게 해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하이라 씨처럼 남편 사랑만 받고 살아. 알겠지? 아, 그놈의 하이라 타령. 몰라. 저는 나이가 적지도 않으면서 계속 엄마한테 투정만 부렸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바보처럼 착한 엄마가 안쓰럽고 짜증나니까 자꾸만 미운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아무리 못된 소리를 해도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는데 그저 제가 시집가서 잘 살 길만 바라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결혼 준비하랴 할머니 모시고 살 준비하랴 결혼 준비는 저보다도 더 바쁘게 지내셨는데 제 눈에는 그런 엄마가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남자친구 성격도 그렇고 제 생각과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그런 걸로 자기가 열을 내. 나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지. 뭐? 도리? 왜 그 도리를 우리 엄마만 해야 하는데? 그야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가 너무 하시긴 했지만 어쩌겠어. 상황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 남은 며느리가 장모님이신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딨냐? 뭐래. 우리 엄마는 늘 억울하게 살았어. 막말로 같이 살지만 않았지. 여태 왔다 갔다 할머니 챙긴 것도 다 우리 엄만데. 이런 상황이면 아빠가 나서서 총대를 매줘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만 이런 일을 몰아줘?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 자유롭게 살아보는데? 호호 할머니 돼서? 아우 열 좀 내지 마.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며느리 숙명인걸. 그런데 자기네 할머니 연세 많으시잖아. 사시면 또 언제까지 사시겠냐. 나는 오히려 이런 일로 열을 내는 자기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왜 그래? 아버님 입장도 생각해봐. 아버님한테는 자기를 낳아준 엄만데 마지막에 모실 수 있으면 좋지.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안 모신 게 이상하지 않나? 나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엄청 어머니한테 고마우실걸? 나는 말야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드시고 힘들어지면 모시고 살 거야. 내가 자식인데 당연하지. 뭐라고? 그런 일을 왜 자기 혼자 결정해? 그럼 모시고 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지? 식사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 전부 다? 왜 또 그래?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가만 보면 자기 조금 위험하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절대 못 모신다고 나더러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 설마 그럴 건 아니지?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 완전 모른 척은 할 수 없지. 근데 왜 그걸 꼭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이 문제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도 부모가 있잖아.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 모실 수 있어? 당연하지.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모시면 자기가 챙기고 다 할 거란 소리네? 에이, 그런 게 어디냐? 장인 장모님이 사이가 편하겠어? 딸이 편하지. 나는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고. 뭐? 어이없다. 그럼 나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자기가 알아서 자식 노릇 할 거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네. 자기 진짜 오늘 왜 그렇게 삐딱해? 같이 살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다는 며느리가 더 편하지. 뭐래. 그러니까 자기 말은 우리 부모님이든 자기네 부모님이든 다 내가 모셔야 한다는 소리인 거잖아. 자기는 그냥 같이만 살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니? 아무래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여자가 챙기는 거지. 남자가 나서면 더 웃기지 않아? 저는 예비 신랑 말에 기가 막혔어요. 말은 당연하다, 같이 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시댁이든 친정이든 와이프가 도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먼 이야기이고 닥치지 않은 일로 성을 낸다는 건 웃기는 일이었는데 결혼 전인데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저희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랑 결혼해 애 셋을 낳고 지금까지 고생만 한 걸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니 봉양을 해주길 바라는 아빠의 못된 심보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남자한테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더는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싫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고 싶어 결혼을 하려던 건데 결혼을 하면 며느리로서 부담스럽고 부당한 의무감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덜컥 겁이 났는데 어쩐지 저는 결혼이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말, 저희 엄마한테 미안한데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고른 남자는 최수종 씨까지 아니더라도 싫어 죽겠는 아빠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날 저녁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깨림칙해서 연락했다고 하는데 뒤에 덧붙여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는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자기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나는 꼭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매달 생활비 보조할 거니까 꼭 모시지는 않아도 될 거야. 설마 그것도 싫다는 건 아니지?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생활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뭐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양가의 생활비를 드릴 거면 액수를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는 얼마 생각해? 주변에서 이런 얘기는 결혼 전에 미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뭐? 자기 집에도 생활비 보조를 하겠다고? 왜? 이건 아니지. 자기 집은 아버님 공무원 연금 있고 노후 준비 다 되어 계시잖아. 거기에 할머니 모시면 할머니 사는 집도 팔아서 그 돈도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가 해드릴 돈이면 우리 집에 몰아줘야지. 자기랑 나랑 반반씩 해서 매달 100만 원 어때?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나이도 있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해줘야지. 모시지도 않을 거면 돈이라도 넉넉히 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리 장모님이 할머니 모시는 게 싫다고 자기가 이혼 어쩌고 한 건 잘못이래. 만약에 장모님이 자기 말 듣고 이혼하면 그건 그 집 며느리 얻는 건 좀 그렇다며. 우리 엄마도 난색을 하더라. 그런 며느리 무서워서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냐고. 저는 예비신랑의 전화에 기함을 했어요. 저런 생각을 가진 남자인 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끼쳤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됐고 제가 번 돈까지 자기 부모 생활비로 줘야 한다고 제 동의도 없이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요.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제 얘기를 나쁘게 한 것도 기분이 나빴고 제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이혼하면 그건 제가 무서워서 아들 장가 어떻게 보내냐고 하시다니 저런 집 아들 뺏어오는 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은 이쯤에서 접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게 느껴졌는데요.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당장 시댁 생활비부터 예비신랑이랑 싸웠을 거잖아요. 그리하여 저는 며칠 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예비신랑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신랑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했는데 제가 자기 부모 모시는 것도 싫고 생활비도 주기 싫어 결혼을 없는 거냐고 저를 비하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의된 것도 없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지만 이런 일들로 부딪힐 것이 뻔해 보여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이 남자는 저더러 이기적이고 못됐다며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그런 생각이면 어떤 남자랑도 결혼 못해.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고마운 거지. 그리고 왜 시댁만 챙겨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노후 준비 되어 있으니까 챙길 필요가 없다며. 그래놓고 나는 시댁만 챙기라고? 내가 왜? 그야 여유가 있는데 똑같이 챙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럴 돈 있으면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자기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여자인 줄 처음 알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오히려 잘 됐지. 결혼 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좋게 헤어지면 되는데 왜 막말이야? 어떤 남자랑도 결혼 못해?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렇게 시댁 챙길 마음이 없는데 왜 결혼을 하는데?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무슨 죄냐? 왜 결혼 잘못해서 불효를 하냐고. 말 가려서 해.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결혼해서 처가에 어떤 도리를 하는 사위가 될 생각이었는데 사위가 무슨 도리를 해? 도리는 며느리만 하는 거지. 아, 됐다. 우리가 이래서 헤어지는 거야. 도리는 며느리만 해? 어떤 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랑 결혼하는 여자 불쌍하다.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하던 거 다 캔슬하고 위약금은 반반씩 해. 웃기고 있네. 결혼 파토 낸 건 내가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 위약금은 네가 내야지. 그리고 네가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거니까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해.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위자료를 줘? 그럼 법으로 해. 법원에서 내가 주는 게 맞다고 하면 그땐 줄게. 아니, 결혼하면 마누라 돌이 어쩌면서 등골 파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하냐? 나도 한번 공론화해서 물어보고 싶다. 저는 강대강으로 세게 나오는 그놈에게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말 많은 처녀가 결혼까지 엎어지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천륜이고 뭐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앞에 있던 상을 엎어버렸는데요. 그딴 놈이랑은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잘한 거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못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아빠가 많이 놀란 얼굴이었는데 저도 많이 놀랐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기세를 몰아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유진이 아빠야?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어디 정말 창피한 게 뭔 줄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긴 몰라서 물어? 자기야말로 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딴 놈이란 것 알면서도 시집을 가는 게 맞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애당초 그런 놈을 고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골랐으면 어쩌겠어? 감내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처럼 똥인 줄 알면서도 살아라? 뭐? 똥?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똥이라고 했어? 그래, 네가 똥이지 뭐 된장이냐? 된장은 쓸모라도 있지. 나는 너 불쌍해서 살아줬어. 그래도 내 애들 아빠니까. 정말 이혼이라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나도 돈 벌어. 이혼 안 할 이유 없다고. 하, 그러셔. 결국엔 딸년이 휘둘려서 헛바람이 들어갔네. 그래서 왜 이혼 안 했는데? 너 불쌍해서. 너 평생 이러고 쓸모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초라하게 늙을 것 같아서 불쌍해서 그랬다. 근데 이제는 괘씸해서 못하겠다. 니네 엄마 네가 모시고 살아봐. 뭐야? 니네 엄마?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왜 이래? 몰라서 물어. 내가 시집와서 이날 이때껏 어떻게 살았냐? 설마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내가 공무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잖아.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줬는데?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평생 손에 물 묻히고 90대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 진짜 지가 장가 저런 줄은 모르고? 저희 엄마는 정말 아빠 말대로 뭘 잘못 먹은 건지 전에 없던 성질을 작정이나 한 듯 마음껏 내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도 안 모시겠다고 하고 이혼하자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성질도 낼 수 있으면서 왜 여태 참고 있었는지. 저도 엄마를 보며 시원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내친 김에 저에게 위약금을 물어줘도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싸다며 저에게 연신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니 어째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위자료 어쩌고 했던 그놈은 잠잠했는데 제가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을 취소하며 위약금을 절반만 보내고 나머지는 신랑 측에 청구하라고 업체 측에 이야기하니
그것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정리됐어요. 제가 법으로 할 거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러자 저더러 치사하니 어쩌니 하며 너 같은 여자는 질색이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딴 결혼을 엎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더 대박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제 일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오신 날 벌어졌죠. 이거 받아라. 네가 나 모신다고 한 값이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이 그새 팔렸어요? 안 팔아. 내가 그 집을 왜 파니? 그럼 이건 무슨...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챙겨둔 돈이다. 사실 나는 어찌어찌해도 네가 나 모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이 돈 넣어주려고 내 생전 처음 쇼를 해봤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염치가 있지. 네가 나한테 한 걸 모르겠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신세를 질 게 아니라 신세를 갚고 싶었다. 너 내 원망 많이 했을 거잖아. 큰애 집, 막내 집 다 퍼주면서 신세는 너한테 진다고. 안 그랬어? 그야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겉으로 내색한 적은 없는데. 나도 눈치는 있다. 그리고 내가 순순히 너한테 고마운 값 준다고 하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이렇게 판을 한번 깔아봤지. 어째 좀 그럴싸했냐? 어머니도 참, 우리 어머니 정말 오래 사실 건가 보네. 어쩜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그래도 저희도 못 받아요. 나중에 아주버님 도련님 하면 난리 나죠. 그래서 몰래 주잖아. 그냥 받아. 그것들은 내가 지들한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 네가 뒷주머니로 모았다고 해. 그래도 됐다. 나는 오늘 하룻밤만 자면 여기서 내일 다시 집으로 내려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가 모신다고 얘기 다 했는데 이렇게 돈만 주고 가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유진이 독립시키고 셋이 살아요. 혼자 계시기 싫다 하셨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린 손녀 내쫓고 거기 들어왔냐? 아범한테 들었는데 유진이 저거 결혼도 엎어졌다며. 엎어진 게 아니고 엎었어요. 순 지 부모만 하는 호래자식이더라고요. 너 그 말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지? 아유 무서워라.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못 가르쳤어. 그땐 다들 그렇게 애 키우는 줄 알았거든. 진짜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시지? 생전 안 하는 사과까지 하시고 나 정말 무서우려고 하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내요. 나 왔다 갔다 힘들어요. 이젠 돈까지 받았으니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나도 늙었다고요.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냐? 너는 이팔 청춘이지. 너는 곧 죽어도 네 편인 유진이 같은 딸도 있잖아. 가만 보면 네 팔자가 상팔자야. 듣다 진짜 별소리를 다 듣네. 상팔자가 다 죽었나 보지? 그래도 어머니 말년팔자도 나쁘지 않죠. 나 같은 호구 며느리가 있는데. 뭐? 아주 한마디를 안 줘요. 너 원래 그랬냐? 원래는 순둥순둥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할 말이라도 다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지. 속 터져서. 그래, 너는 네 성깔대로 하고 살아라. 아무튼 신세 질 일 없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하자.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어차피 그것들 내 집에 들락날락 안 하는 놈들이고 집 팔아서 니네 집에 있다고 하면 그런 줄 알 거다. 부양비 준다고 했다며? 그것도 야무지게 받아. 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 만드시네. 무슨 준다 했을 때 받으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너랑 나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면 되지. 이제부터는 너랑 나랑 계급장 떼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놀자고. 너 그 돈이면 직장 안 다녀도 되지? 어머니, 나 일 그만하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나이 먹고 너도 너무 일만 했어. 네가 소냐? 유진이는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잘하래고 너도 이제 편히 놀아라. 할머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를 저희 엄마에게 선보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걸 할머니가 알아주니 그간 서운했던 일들이
눈 놓듯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 그 돈을 홀랑 받냐고 효자 노릇하다 할머니한테 귓방망이를 얻어맞으셨는데요. 효자 아들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마누라 챙기라고 한 소리 들으셨답니다. 저도 그 소식에 맺혔던 할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신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 할머니 덕을 봤잖아요. 할머니 합가선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파혼하지도 못했을 텐데 할머니는 저에게도 잘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파혼한 만큼 더 괜찮은 놈으로 신랑감을 골라보라며 어차피 홍기도 놓쳤지 않냐고 늦은 김에 더 천천히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칭찬인 건지 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할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독립을 해서 나와 살고 있는데요. 가끔 엄마를 만나 데이트도 하고 할머니 보러 함께 가기도 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할머니는 말은 천천히 가라고 하면서도 볼 때마다 누구 없냐고 하긴 하는데 이젠 그런 잔소리도 싫지가 않은 거 있죠. 게다가 그 사건 이후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는데 안 하던 짓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늙어서 황혼 이혼 안 당하고 따신 밥 얻어먹으려면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안일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 얼굴이 날이 갈수록 활짝 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는 K 장녀라 그런지 저희 엄마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희 할머니 정정하실 때 제대로 된 놈을 만나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할머니에게 예쁜 손주 사이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파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할머니 덕에 걸을 수 있는 놈을 걸러낼 수 있었고 지금은 나름의 솔로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저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며 사연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